한반도에 들이운 전쟁의 그림자, 징비록의 서막. 16세기 말, 조선은 평화로운 듯 보였지만 일본에서는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한 재상이 홀로 이 다가오는 위기를 경고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유성룡. 그는 나라의 위기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고 결국 온몸으로 전쟁을 겪어냈다. 그리고 그가 겪었던 고통과 나라의 치욕을 고스란히 담아 한 권의 책을 남겼으니 그 이름이 바로 징비록이다. 미래를 경계하고 징계하여 뒷날의 환난에 대비한다는 뜻의 이 책은 한 재상의 회한과 간절한 염원이 담긴 기록이었다. 학문의 대가, 이황의 수제자로 성장하다. 유성룡은 1542년 안동의 명문가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고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였던 퇴계 이황의 마지막 수제자가 되었다. 유성룡은 이황으로부터 학문뿐만 아니라 백성을 위하는 애민 정신과 나라를 책임지는 경륜을 배웠다. 그의 뛰어난 학식과 인품은 정계에서도 빛을 발했고 그는 빠르게 승진하여 조정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그의 삶에는 평생의 라이벌이자 동지였던 율곡이가 있었다. 두 사람은 학문적으로 대립하기도 했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만은 같았다. 이이는 10만 양병설을 주장하며 군사력 강화를 주장했지만 유성룡은 당쟁에 휩쓸려 그의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했다. 훗날 유성룡은 이이의 경고를 무시했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된다. 다가오는 재앙, 거듭된 경고와 당쟁의 비극. 일본의 통일 군주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에 사신을 보내왔을 때 대부분의 조정 신하들은 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하지만 유성룡은 달랐다. 그는 일본의 정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사신으로 갔던 김성일을 불러 일본이 침략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는다. 김성일은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 보고했지만 유성룡은 그의 보고를 믿지 않았다. 그는 조정에 일본의 침략에 대비해야 한다고 끈질기게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조정은 동인과 서인의 격렬한 당쟁으로 혼란스러웠다. 유성룡이 속한 동인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났고 그의 경고는 허공으로 흩어졌다. 심지어 동료 신하들은 유성룡이 너무 겁이 많아 괜한 걱정을 한다며 그의 주장을 비웃었다.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시기였지만 조정은 오직 자신들의 권력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결국 유성룡의 간절한 경고는 무시되었다. 임진왜란 발발, 영의정의 고난. 1592년 마침내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했고 조선의 군대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유성룡은 이 비상시국에 영의정의 자리에 올랐다. 그는 무너진 국정을 바로 세우고 흩어진 군대를 수습해야 했다. 선조는 백성을 버리고 의주로 피난을 떠났고 남은 것은 혼돈뿐이었다. 유성룡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했다. 그는 각지의 의병을 조직하도록 독려했고 무너진 보급망을 복구하기 위해 밤낮으로 애썼다. 또한 군사기술을 도입하고 훈련도감을 설치하여 새로운 군대를 양성했다. 그의 모든 노력은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었다. 그는 단순히 책상에 앉아 명령을 내리는 재상이 아니라 직접 군사들을 만나고 백성을 위로하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다. 이순신을 알아보고 구원한 단 하나의 사람. 유성룡의 가장 큰 공적 중 하나는 바로 이순신을 알아보고 지킨 것이다. 당시 이순신은 무명에 가까운 변방의 장수였지만 유성룡은
그의 비범한 능력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를 전라좌수사로 천거했다. 그리고 이순신이 거북선을 만들고 뛰어난 전략으로 일본 수군을 격파할 때마다 유성룡은 조정의 비난과 질투 속에서 그를 든든하게 지켜주었다. 하지만 이순신이 무고를 당해 투옥되었을 때 모든 신하들이 이순신의 처형을 주장했다. 이때 유성룡은 유일하게 이순신의 무고함을 믿고 선조에게 간청했다. 전하, 지금 이순신을 죽인다면 나라의 운명은 끝장납니다. 그의 목숨을 건 간원 덕분에 이순신은 겨우 목숨을 구하고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어 나라를 구할 수 있었다. 만약 유성룡이 없었다면 이순신도 그리고 조선도 없었을 것이다. 회한의 기록, 징비록을 쓰다. 7년의 긴 전쟁이 끝나고 유성룡의 삶에도 비극이 찾아왔다. 선조는 전쟁의 책임을 물어 유성룡을 파직시켰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쓸쓸한 여생을 보내게 된다. 유성룡은 자신의 실패와 함께 조선의 치욕을 기록하며 남은 삶을 보냈다. 그는 징비록을 통해 전쟁의 원인과 과정, 그리고 자신이 보고 겪었던 모든 것을 담담하게 기록했다. 이 책은 단순히 전쟁의 역사서가 아니라 어째서 나라가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졌는가? 라는 뼈아픈 반성이었다. 징비록의 핵심은 패배와 치욕을 통해 얻은 교훈을 후세에 남기고자 한 유성룡의 간절한 마음이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미래의 지도자들이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징비록은 그렇게 개인의 회한을 넘어 민족의 아픈 역사를 증언하는 위대한 기록이 되었다. 한 재상의 기록이 한 나라를 살리다. 유성룡의 삶은 권력의 정점에서 고난을 겪고 비극적인 기록을 남긴 한 인간의 회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징비록은 우리가 과거의 실수를 반성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영원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역사의 뒤안길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